세상에서 가장 빠른 개장 시황 본격 장시작 전에 전투태세 준비하는 방송 오프닝벨 라이브 오늘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9시가 지나고 있고요. 코스피와 코스닥 사실 저희가 제목으로 코인 이야기를 좀 넣으면서 어그로를 좀 끌었습니다. 비트코인 나스닥 싸움에 국장등 터질까?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돌파. 코스피와 코스닥 국장을 하시는 분들 여기는 차라리 코인을 가야 될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텐데 일단은 저희가 좀 같이 묶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4% 상승 2671포인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이 0.16% 상승. 개별적인 종목으로는 코인 관련주들도 오르고 있는 상황,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반도체 관련주들 이런 것들도 또 꽤 오르고 있는 개별 종목들이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트레이딩 장세가 될 것 같은데 자세하게 저희가 1시간 동안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하창원 본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김장현 본부장님은 또 이제 회의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 뭐 개장은 뭐 저희가 알아서 또 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시작 한번 시황을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장 그래도 좀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간밤에 엔비디아가 또 양전까지 했었는데, 이거 다시 가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또 밀렸죠. 좀 아쉽게도 2% 하락을 했고요. 근데 이제 시장에서 두려워했었던 거는, 이거 한 번에 쭉쭉 밀리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나름의 좀 치열한 공방을 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약간의 좀 안심을 한 것 같고요. 또 이제 좀 흔들리던 애플이라든지, 뭐 테슬라라든지, 인텔, 뭐 이런 쪽이 좀, 흐름들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수급이 뻗어나가는 흐름은 우리나라 장과 좀 유사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39% 상승을 한 267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877.99포인트로 전거래를 대비했을 때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도 중요한데요.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 종목수보다 150 종목수 정도가 높은 451 종목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상승 종목수보다는 하락 종목수가 일부 높지만 그래도 667, 743으로 치열하게 공방을 좀 치러내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310선에서 움직임이 근데 이제 이거는 아마 여기 환율이 내려가서 네. 조금 더 내려가서 시작을 할 것 같고요. 다만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프로그램 비차익 그리고 외국인에서는 현물까지도 같이 조금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장 초반 수급 움직임에 따른 뭐 단기적인 흔들림들 그리고 테마성 장세 오늘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장이 쉽지 않다고 느끼는 게 어제 또 올랐던 종목들 중에서 또 떨어지는 거는 하이브가 1% 또 떨어지고 있고 네.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 뭐 YG 엔터 0.7% 또 하락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어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그리고 한 시간 이게 좀 다른 그런 양상이 좀 펼쳐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2차 전지주들이 꽤 오르는 것 같아요. 일단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에 이어서 또 4% 넘게 오르는 모습이고 네. 또 이제 삼성 SDI 3.6% 오릅니다. 42만 8,500원에 진행이 되고 있어요. 요거 전고체 배터리, 인터 배터리 끝나면서 리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네. 거기에 또 배터리 관련주들이 또 움직이네요. 네,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바닥론? 2차 바닥론. 전지 바닥론이 좀 상당히 나타나고 있어요. 네, 너무 떨어졌어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약간 이 어느 정도 인터 배터리라든지 이런 거에서 투심도 여전히 좀 강한 흐름이고 테슬라 부분에서도 좀 상당히 강한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슬라도 일단 간밤에는 그래도 나름 좀 이렇게 힘을 냈거든요. 그래서 1-2% 올랐네. 네. 177.77인가? 지금 테슬라 1-2% 올랐다고 힘을 냈다고. 그래도 2차 전지도 사람들이 주목하는 부분인데 맞습니다. 이제 반도체가 쉬어갈 때 과연 어디로 갈까? 이제 바이오 뭐 2차 전지 요런 쪽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동차 뭐 물론 좋긴 하지만 그쪽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안 올라간 쪽에서 뭔가 기대감을 가질 만한 쪽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하다 보니까 대형주 쪽에서는 그래도 뭐 2차 전지가 좀 굉장히 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수급의 약간의 좀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바이오는 조금은 약한 흐름들이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좀 전반적인 소재나 이런 쪽이 움직이니까 오늘 엔캠은 일부 좀 쉬어가는 흐름들. 그래서 그쪽
그쪽에서 올라간 물량이 좀 넘어가기도 하고요. 전반적으로 그쪽에서의 좀 저점 수급은 일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일단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2차 전지로 갈까요? 포스코 인터 3.9, 삼성 SDI 3.3,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2, LG화학 2% 이런 네. 식으로 2차 전지들이 오늘은 살짝 주인공이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조금 기대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이제 순매수 현황에서도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대한 종목군들이 좀 있거든요. 뭐 지금 1위가 에코프로비엠이 1등이고요. 그다음 3위가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6위가 이제 뭐 LG화 이런 좀 큰 종목군들도 올라와 있고 뭐 작은 네. 종목군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서 일단 최근의 흐름은 프로그램 순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쏠리는 쪽에 자금이 같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일단은 초반에서는 2차 전지 안에서 충분히 트레이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이제 비트코인 1억 얘기가 나오면서 코스피에서도 이런 종목들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갤럭시아 SM 14%, 코스피 중형주 쪽에서는 한화투자증권 6% 네. 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상승률 YTD로 봤을 때 두 달 동안, YTD도 아니죠, 두 달 동안 75% 올랐다고 하니까 맞습니다. 예. 이런 종목들이 얼추 그 상승률을 따라갈 수는 없어도 어쨌든 발맞춰서 뭔가 상승하려고 하는 움직임은 계속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 국내장에서 관련주들도 좀 눈여겨봐야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항상 요즘에 이제 제 별명 중에 하나가 비트번호도 있잖아요. 비트번호. 비트번호? 네, 굉장히 좀 비트코인 얘기를 네. 뭐 너 왜 지금 비트코인 얘기 하시겠지만 네. 5천만 원, 4천만 원 때부터 계속 비트코인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관련된 종목군들, 특히나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STO 관련된 종목군들과 이제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하면 이제 우리기술투자, 뭐 위지트, 하나투자증권 이런 종목군들이 네.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비트코인 먼저 움직일 거고, 그다음 미국장이 움직이고, 그다음 우리나라가 움직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3순위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전거래 같은 경우 시간 외부터 1억을 갑자기 슉 돌파를 하면서 네. 그 어제 이제 클로징 벨에서 1억이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돌파하자마자 이제 시간에서 좀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움직임이 나타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현물 ETF 승인받기 전에 STO 시장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네.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오. STO나 NFT 쪽까지도 굉장히 자금 쏠림이 심해지거든요. 이게 많게는 70%까지 3달 전과 비교했을 때 거래 대금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그러한 흐름들이 뭐 갤럭시아 그룹주들, 뭐 위메이드 그룹주들, 물론 그쪽은 또 게임 이벤트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쪽으로도 충분히 좀 가볍게 수급이 쏠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시가에 좀 선반영이 강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빠르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트코인 1억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약간 어제도 저희가 클로징벨에서 거래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코인 쪽으로 많이 자금이 또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그러면 살짝 그런 움직임도 좀 고려를 해야 됩니까? 차라리 코인 하자. 왜냐면 저만 해도 지금 오프닝벨을 코인 방송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도 지금 하니까. 근데 이게 돈이 쏠리는 쪽에서 연관되는 종목군들을 하시는 것도 좋고 네. 뭐 직투를 하시는 것도 저는 진짜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음. 다만 이제 우리나라 장에서 있는 종목을 하실 땐 좀 기민하게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면 이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직접적인 연관성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네. 단계별로 들어올수록.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변동성은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과연 이 불이 쉽게 꺼질까라는 부분에서 제가 자료를 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네네. 그건 이따가 좀 오케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정 형님께서 아침부터 또 오프닝벨 보고 계신데요. 순환 매장이니 여러 종목 들고 있어도 될까요? 이렇게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소통하는 방송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채팅창에 여러분들의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면 좋습니다. 이 질문은 어떻습니까? 여러 종목 홀딩해도 거기서 이제 낚싯대 걸쳐놓고 올라오면 팔고, 이런 네. 전략 괜찮습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제가 요것도 이제 어제도 한번 정리를 드린 것 같은데 최근에는 수급이 쏠리는 산업군이 좀 제한적이에요. 뭐 일단은 다 아시겠지만 반도체랑 저 PBR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고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붙는 게 바이오.
바이오 붙고 있고 변압기, 그다음 화장품, 그다음 이런 비트코인, 뭐 2차 전지 이런 쪽으로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외에도 사실 산업군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에너지원, 근데 뭐 변압기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 발도 지금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런 산업군들을 딱 정해 놓으시고 거기에 안에서 뭐 대장주들이라든지 수급 쏠림이 강하게 되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이제 세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급등하면 팔고 또 이제 저기 올라가면 또 저거 급등하면 팔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이렇게 두더지 게임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세팅을 해 놓고 흐름을 가는 건 괜찮은데 네. 오늘 비트코인 가니까 비트코인 와 우리도 들어가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익이 굉장히 빨리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지금은 미리 이렇게 덫을 깔아놓고 이제 딱 밟으면 그때 이제 빵 치는 그런 방향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하셨으니까 이어서 좀 섹터로 가본다면은 어떤 섹터가 좀 눈에 들어오나요? 상승 섹터, 하락 섹터 둘 다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STO 쪽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고체 쪽 역시나 좀 강하네요. 한농화성이 21%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좀 수급이 쏠린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뭐 이제 원통형 쪽 같은 쪽도 지금 강하죠. 뭐 상신 EDP라든지 뭐 이런 쪽도 지금 계속 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고체랑 요번에 이제 인터배터리에서 좀 부각이 됐었던 그런 쪽에서의 수급은 굉장히 좀 강할 것 같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4%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이거 한농화성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뭐 기본적으로 이수화학도 움직일 거고 이수 캐피탈 T 케미칼 그것도 네. 움직일 거고.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 좀 수급이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 바이오 쪽도 강합니다. 뭐 신약 이벤트, FDA 승인 이벤트 있는 쪽 안에서의 좀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의 좀 관심도도 높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비대면 쪽도 강한데 이건 의사 관련된 이슈에서 좀 부각이 되곤 있지만 큰 시세는 저는 한번 지나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정말 짧게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군들도 좀 움직이고 있네요. 이거 미니 LED라든지 그런 쪽도 좀 상당히 좀 움직이고 있고 또 최근에 놀자 쪽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네. 콘텐츠 제작하는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수급의 공백이 좀 있었던 쪽으로의 관심도 왜냐하면 최근에 2차 전지도 사실 좀 잘 안 갔잖아요. 물론 특정 산업군들은 가긴 했었습니다만 그런 좀 소외가 됐었던 쪽에서의 좀 강한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지금은 그런 거죠. 앞서 말씀드렸던 주도적으로 계속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었던 그쪽에서 그냥 플레이를 하실 건지 네. 아니면 새롭게 떠오른 쪽에서 나는 그것까지 매매를 하실 건지 근데 그쪽은 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를 것이기 때문에 발목 잡히면 좀 손절은 반드시 꼭꼭 해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향에 맞게 플레이를 해주시면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한가 들어간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디지캡, 요거는 좀 조그만 거고 자람 테크놀로지가 상한가. 네. 어제도 상한가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한가로 마감을 했었네요. 어제도. 맞아요. 네. 오늘도 상한가로 지금 딱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 네. 묶여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 AI 반도체 세계 최초 그쵸. 뉴로모픽. 개발. 네. 이게 뭐예요? 뉴로모픽이라고 해서 뇌 좀 따라하는 네, 컴퓨팅.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어떻게 보면 좀 확장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이제 클라우드 쪽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속도 부분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게 이제 개발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수급이 굉장히 좀 쏠리면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지금 사실 한 바퀴 좀 돌았잖아요. 왜냐면 소켓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죠. 한번 갔다가 리노공 원래는 거기서 이제 순환매 끝나고 눌리는 건데 리노공업이 이제 이 리포트가 나오면서 OPM 이슈가 터지면서 이제 소켓이 어제 또 날라갔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좀 순환매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동중년 건둠님께서 반도체 아저씨 없으니까 번호 입 터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원래 말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동미 아저씨가 있으니까 말을 많이 못하는 건데 없을 때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오시면은 알겠습니다. 또 폭주하시니까 알겠습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그런 상황이고 아니 네. 이게 근데 우리나라 세계 최초로 지금 얘기 읽어보니까 네. 저전력으로 0.4초 만에 LLM을 처리할 수 있다. 거대 언어 모델을 처리할 수 있다. AI 반도체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근데 이거 뭐 맞는 얘기입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좀 세계 최초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시죠? 세계 최초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쨌든 좀 이슈 플레이로 일단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렇다고 뭐 자람 테크놀로지 비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이슈나 수급이 쏠릴 때 일단 빠르게 플레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상한가가 연달아 터질 때는 사실 시가가 그렇게까지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좀 끌고 가실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크게 빠르게 뭐 하실 필요는 없고 흐름 가는 대로 가시다가 이제 거래량이 막 터지면서 좀 급락이 나오는데 그럴 때 같이 던지면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만 없다라고 한다면 일단 쭉쭉 끌고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원래 이런 식으로 좀 강하게 형성이 되면은 나머지도 다 뭐 물론 네페스나 이런 쪽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네. 같은 관련주거든요. 네페스 아크, 뭐 네페스 자람 테크놀로지에서 이렇게 테마성으로 되면은 이제 후발 종목군들도 수급이 쏠리기 때문에 1등, 2등주 좀 같이 보실 필요는 있다. 대신에 2등주는 아시겠지만 좀 매매 회전이 빨라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를 오늘까지 해서 만약에 놓쳤다 그러면 이제 안 보셔야 돼요. 좀 발목이 잡힐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르게 대응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은 진짜 기술주 관련해서 투자하려고 그래도 뭐 이게 공대 안 나오면 공부를 너무 처음부터 막 기초적으로 해야 되니까 이게 그렇죠. 맞는지 틀린지 뭐 알 수가 없고 네. 이따가 동미 아저씨 오면 안 오셨나요? 오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엑스메이스 형님께서 네. 수급 관련해가지고 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현재 외국인 코스피 비차익 추이는 방향이 안 바뀌면 2천억 이상 매도 흐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요 수급 관련해서 중요한 포인트도 또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거래소에서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둘 다 팔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265억 팔고 있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250억 플러스, 하지만 코스닥에서는 마이너스 100억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프로그램 비차익 차익 뭐 이렇게 같이 엮어서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뭐 일단은 이제 선물 쪽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오늘도 롤오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포지션의 변화는 나타나지 일단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차익 순매수에 대한 뭐 강력한 뭐 대량 물량 출회 정도는 이제 당일 선물 옵션 만기일 당일 정도에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비차익 순매수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이 이제 바스켓으로 담으면서 좀 들어오는 그런 물량들인데 일정한 포지션을 갖고는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조금 매도하는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좀 네. 많이 담아주다가 그래서 일부 좀 차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 최근에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이런 흐름들 좀 살펴보셔도 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었던 쪽에서의 수급 이탈이 일부 있기는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거 흐름들이 나타나면서 전거래 같은 경우는 코스피 같은 경우도 거래 대금이 좀 줄었잖아요. 네. 만약에 오늘도 거래 대금이 주는 흐름들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조금 이제 이탈, 요게 코인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 누적이 꽤 많아요. 누적이 꽤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이탈을 했다라고 해서 연속성이 깨진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약간의 회전 탄력도는 떨어질 수가 있어요. 왜냐면 네. 거래 대금 자체가 기본적으로 합해서 15조 이상 돼야지 두 가지 산업 이상이 돌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 대금 자체가 만약에 쪼그라드는 상황이 나타나면은 움직이는 산업군들이 적어진다라는 거고 동시에 못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순환 매가 굉장히 빨라지면서 윗꼬리가 많이 달리기 때문에 요럴 때는 줄 때 확실히 챙겨주는 전략을 조금 더 강화해 놓을 필요가 있다 정도로 수급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0.17% 상승 2664, 코스닥이 0.4% 상승 879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쭉 한번 짚어드렸는데 오늘 장의 컨셉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오늘 장의 컨셉은 이슈와 이슈 따라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소외됐었던 종목군들의 진격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시면 상위 종목군들이 뭐 뉴로마켓 어제도 강했던 쪽에서 연속적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고체도 사실 최근에 기조가 굉장히 좀 셌거든요. 네. 그러니까 엔캠으로 시세가 분출됐던 게 이제 전고체까지 같이 따라가면서 사실 나머지 종목군들 가고 있었는데 그 기세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연속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STO나 뭐 이런 우리 기술 투자 같은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은 비트코인이 이제 들썩들썩 걸음이 이제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런 쪽이 좀 대거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이슈나 이런 테마단에서의 움직임이 여전히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네. 하락하는 종목군들에서는 뭐 최근에 뭐 나스닥 이슈 있어서 뭐 잉이푸드라든지 이거 주가에서 저점에서 막 2배, 3배 올랐던 종목이거든요. 이런 네. 것들은 좀 상당히
굉장히 빠르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회전이 빠르다. 올라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은 차익 빠르게 나오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라는 이런 부분들. 물론 이건 좀 약간 테마성이 짙은 이슈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네. 그런 움직임이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리곰님께서 그리고 양말님께서 전고체 가자, 전고체 서리 찔러 말씀하시는데 오늘 진짜 배터리주가 포스코인터 5%, SDI 4%, 퓨처엠 3%, LG화학 2.7%, SKIT 2.5% 배터리주 관련해서 굉장히 잘 가는 상황이고 한농화성도 역시 21% 여기서 좀 트레이딩에서 또 고수들의 영역이 또 펼쳐지는 것 같고요. 아까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한 3%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오늘 여기서 좀 재밌는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김장열 본부장님 등장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뛰어오시면 또 숨찹니다. 알겠습니다. 예. 늦게 온 만큼 예. 따끈따끈한 괜찮은 리포트들을 좀 소개시켜드릴게요. 참고로 김정열 본부장님은 절대 뛰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왜 늦었는데 안 뛰시냐고 물어보면은 방송에 목숨 걸고 싶지 않다. 늙어서 그렇게까지 뭐 격하게 방송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도 민준 씨 비슷할 때는 네. 13초 35 뛰었어요. 와. 계속 저 말씀 한 8번 하시는데 달리기 내가 엄청 빨랐어. 100m 13초 뛰시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뭐 시황은 앞에서 쭉 네네. 짚었고 김정일 본부장님이 오늘 뭐 리포트나 볼 리포트나 볼 종목은 종목들. STI하고 삼성 SDI입니다. 그 STI하고 전에 삼성 SDI. 그 전에 질문 하나. 네네. 김정일 본부장님 원래 자람 테크놀로지 말씀을 해주셨었나요? 누가? 하진 않고 누가 물어봤길래 제가 제 채널에서 네. 답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클로징벨에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이거 시총이 너무 작으니까 혹시나 이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잘 가지. 야. 근데 요게 세력주일 가능성도 있어요? 아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대충 보니까. 네네네. 근데 펀더멘털이 있어요. 펀더멘털이 있다. 펀더멘털이 있는데 제가 말씀 안 드린 건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목이 찼다 그 얘기했을 때 네. 이 실현을 좀 해도 무방하다 이런 느낌 받아서 그러고 말았죠 뭐. 디테일하게 모르는데 리포트 보고 하니까 네. 좋긴 좋은데 밸류에이션이 얼마나 이렇게 뻗어나갈까 거기에 대한 좀 퀘스천이 있어가지고 그 정도로 소심하게 얘기가 많았어 기억이 납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뭐 반도체 관련해서 뭐 자람 테크놀로지 그리고 다른 종목들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 오늘은 배터리 역시 반도체 아저씨도 배터리로 갑니까 오늘? 두 가지 종목인데요. STI하고 삼성 SDI. STI하고 반도체고. 네, STI하고 삼성 SDI. STI는 사실 한미반도체랑 같이 묶이는 거예요. 네. 작은 종목이에요. 작은 종목.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어저께 나와서 말씀드리고 어저께도 오르고 오늘도 올라서. 배터리 먼저 해주세요. 배터리는 삼성 오늘은. SDI인데 리포트가 나온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볼까요? 리포트 한번 볼까요? 네. 삼성 SDI가 오늘 오르기 전에 어제 기준으로 29조 시총이에요. 29조 29조. 시총. 이거를 쪼갰어. 그 하나증권에서 띄워주실 때요. 네. 밸류. 제목이 오케이. 히든 밸류입니다. 히든 밸류 숨어 있는 가치. 네. 배터리인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셀이 없죠. 셀 말고 다른 거. 얘네가 양극재를 갖고 있어요. 양극재. 잘 아셨나요? 얘네 자회사가 STM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 양극재가 캐파가 지금 3만 톤인데 네. 한 7만 톤까지 캐파를 확보한다는 이런 양극재 100% 갖고 있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거를 밸류를 뭐 이 비슷한 기업하고 비슷해서 PER 20배 하면은 이게 2조 8천억이 나온다는 이 친구의 주장이에요. 네. 됐죠?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아시죠? 에코프로 BM하고 삼성 SDI하고 합작한 회사가 있거든요. 에코프로 EM이라고. EM. 그 지분은 얘네가 40% 갖고 있어요. 오. 그 가치가 또 2조 정도예요. 네. 합하면 얼마죠? 4조 8천억. 어. 그러니까 셀 말고 양극재 그 자체적으로 자회사를 통해서 받은 게 4조 8천억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잠깐 4조 8천억 기억하세요. 4조 8천억.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죠. 디스플레이 얼마 삼성 갖고 있어요? 디스플레이 지분을 하여튼 얼마 갖고 있는데 그게 얼마 갖고 이건 비상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부가 사실 가치는 더 클 거야. 하지만 장부가 10조 정도를 50% 할인하면은 4조 9천억. 장부가가 얼마가 돼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 비상장이고 디스카운트를 좀 줘야 되니까 반 정도 후려쳐가지고 4.9조 원. 그 합하면 아까 4조 8천억만 한 9조 되잖아요. 거기다가 얘가 전자재료 사거든, IT. 네. 전자재료 사업부 순이익에다가
기업 평균 PER 하면은 그것도 4조. 대충 합하면 14조가 된다는 거예요. 배터리 아닌 쪽에서가 아닌 쪽에서. 14조. 그럼 시가총액이 지금 29조인데 어제 기준으로 네. 오늘 올라 30조면 거기서 이 배터리 아닌 쪽을 가치를 그대로 한다고 하면은 거꾸로 15조가 남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삼성 SDI의 배터리 셀은 15조 가치를 어제 기준으로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럼 배터리 셀 15조가 맞는 거냐 가치가 15조 네. 이걸 비교하려고 LG 엔솔하고 비교했더라고. 삼성 SDI의 캐파가 한 3년 내로 200기가와트 시가 된다는데 네. LG 엔솔이 비슷한 시기에 500기가와트 시가 된대요. LG 엔솔이 어제 기준으로 한 93조 되거든요. 네. 그러면 요거 40%니까 0.4 하면 한 36조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36조인데 아까 얼마라고 지금? 15점이면 15조. 그러면 얼마만큼 디스카운트 된 거야? 어. 이 얘기죠. 근데 이건 있어요. LG 엔솔보다는 디스카운트는 맞아. 왜냐하면 더 고객의 다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하고 투자하는 그 과감성에서 뒤졌거든요. 특히 SDI는 보수적이다. 투자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할인을 많이 된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60% 할인 만나는 건데 지금 투자가 늘어나서 삼성 SDI가 LG 엔솔의 투자 대비했을 때 그 차이가 20% 내 80%까지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할인이 60%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퀘스천을 다는 거예요. 오케이. 정리를 하자면 SDI에 갖고 있는 배터리 아닌 쪽의 밸류를 계산을 해보니까 그럼 그거 빼고 배터리는 한 15조 정도로 가치가 추산이 된다. 근데 15조 이게 많은 건가 적은 건가? LG엔솔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터무니없이 너무 낮다. 60% 할인. 네, 그러니까 SDI가 뭐 전고체에 대한 센티도 뭐 오른다고 하고 모멘텀도 있고 그래서 지금보다 조금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 80만 원인데 그 너무 과한 것 같고 네. 요 할인을 좀 더 하고 이게 셀은 할인을 좀 줄이고 네. 할인은 없을 수 없잖아요. 한 30% 하고 이렇게 하면 대충 한 6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 아무리 그래서 양보해서 더 줄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너무 싸다. 그게 SDI. 지금 지난주 40만 원 이하 잡았으면은 이건 잘 잡았다. 오케이. 게임 끝. 게임 끝. 오케이. 알겠습니다. CIS는 잘 나가니까 더 얘기 안 하고. SDI가 지금 오늘 5% 우리 배터리 아저씨 큰일 날 뻔했네. 반도체 아저씨가 이야기하니까 배터리도 상승폭은 플러스하지 뭐. 배터리 플러스에서 IT 아저씨가 얘기하는 순간 43만 4,500원 상승폭을 더 넓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하보로님은 여기서 네. 오늘 이렇게 배터리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오르는 거 네. 여기서도 좀 노려볼만 합니까? 계속 네. 좀 뭐 스윙 관점 그리고 좀 중기적 관점에서 약간 솔직한 마음으로는 솔직한 전기차 업황이 아직은 좀 걸릴 것 같긴 해요. 근데 CATL도 급등을 했잖아요. 네. 14%인가 15%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테슬라도 요즘 다시 좀 꼼슬거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우리나라 종목군들도 사실 차트를 보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잡기는 했어요. 그래서 충분히 좀 긍정적인 리포트도 상당히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인터배터리에서 그 2차 전지에 대한 또 센티를 확인을 했거든요. 네. 충분히 수급이 쏠릴 수 있구나 여전히 그런 것들을 일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프로그램 매수까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트레이딩은 가능하다. 5까지 갑시다. SDI. SDI 뭐라고요? 5까지 갑시다. 5요? 앞자리. 50만 원짜리? 앞자리는 바뀝시다. 갑자기 또 알겠습니다. 질풍가도님께서 그냥 2차 전지만 해먹을 게 남았으니까 셀 업체 들어올리고 싶은데 건덕지 만들려고 쥐어짜는 리포트 아니냐. 내러티브가 통하잖아. 여러분들 해서 혹하지 않아요? 그럼 된 거지. 혹해요. 혹하면 된 거야. 주식 시장은 인기 투표입니다. 혹하면 되는 겁니다. 숫자가 나오잖아. 그 NLS가 최근에 목표 주가를 높였다고. 가장 낮은 목표 주가가 55만 원이에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0만 원 믿지 마시고. 80만 원은 너무 같고 그래도 그다음에 오짝. 한미하고 STI 같은 쪽으로 STI를 얘기 한번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STI. 그러니까 뭐 리포트를 100% 믿지 않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할인해서. 로직에 양보하고 조금씩 짜내도 그래도 지금은 너무 싸다라는 개념. 5에서 6까지는 간다고 봐야지. 알겠습니다. 자, 그럼 하창원 본부장의 시황 뭐 특이한 거 혹시 있으면 조금만 짚어보고 네. 그러고 이제 하보노에 한번 뷰를 들어가 볼까요?
뭐 특이사항 없어요? 거는요. 네, 뭐 이제 게임주 쪽에서 일부 기업이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게임주 급등? 네, 뭐 룽트코리아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원래 조금 이제 수급 쏠림이 강하게 나타나면 좀 급등이 많이 나오기는 해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리튬주들이 지금 또 막 불을 뿜으려고 하고 있으니까 뭐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좀 한번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2차 전지에 네. 약간 이슈가 쏠리는 게 딱 감이 왔어요. 자이글이 15% 오르네. 그쵸, 자이글도 올라가고 있죠. 네, 지금 그러니까 요 17%, 18% 네. 막 갑니다, 지금. 전체에서 5위입니다. 요런 거 보면은, 오늘 2차 전지구나. 자이글, 네. 18%가.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게임주 이런 거는 오늘도, 근데 아까 YG나 이런 거 보니까 네. 초반에는 좀 안 좋았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도 뭐 마이너스 1, YG가 마이너스 1%고 뭐 방송 서비스 요거 마이너스 1% 정도인 방송 것 같아요. 서비스? 네, CJ E&M 2.5% 그렇죠. 마이너스. 근데 이제 요쪽이 지금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모건 스탠리에서 좋은 얘기들을 또 엄청나게 했어요. 어디요? 모건 스탠리.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그 게임? 엔터. 엔터. 그래서 엔터도 준비를 해오긴 했는데 네.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일단은 이거는 오케이. 일단은 뭐 다른 오케이, 거.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경계태세 이상부. 자, 그러면 하창원 본부장님의 뷰 오늘 어떤 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인사이트로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간밤에 또 좀 뉴스들이 나와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쪽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들고 왔는데 지금은 수급적으로 코인 쪽에서 지금 2차 전지를 완전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뭐 크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연속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네. 트럼프가 원래는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안 했잖아요. 하나도 안 갖고 있거든, 비트코인. 근데, 이번에 이제 11월 대선에서 재선출이 되면 암호화폐 시장을 단속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코인으로 진짜? 사용을 해서 뭐 시장에서도 뭔가 보게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그런 우호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일단 뭐 이거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어쨌든 나름대로 좀 치고 나가고 있잖아요. 선거 쪽에서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은 발언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어제 끝날 때까지만 해도 7만 달러 뭐 얘기를 했는데 네. 바로 이제 7만 2천 달러를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또 추가적으로 이슈가 붙은 게 런던 증권 거래소에서 별도 서명을 통해서 이제 2분기부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한 요 ETN 신청을 받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 당연히 또 다른 이제 패시브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5월달에 이더리움 ETF 원래 이제 블랙록에서 한 것도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생각보다 비트코인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아직 많아요. 네, 주변에 물어보세요. 또 비트코인 갖고 있어? 물어보세요. 아니, 지금 채팅만 봐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잡방송 돼간다. 비트코인 얘기 왜 하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왜냐면 이거 이제 시총으로 봤을 때도 지금 탑5 글로벌 탑5 안에도 들어와 있잖아요. 시총이. 그러니까 당연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화면 좀 보여주시면요. 네. 비트코인 반감기 아직 시작도 안 했죠. 이제 4월 말 정도에 시작을 할 예정인데 지금 총 발행량이 애초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1,900만 개 넘게 좀 생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전에 3번의 반감기 동안에 요렇게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에서 만약에 100%만 상승을 해도 지금 가격이 2억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상당히 좀 이벤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왜 이더리움보다 강할 수밖에 없느냐. 이더리움은 딱 주체가 있어요. 주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규제를 하려고 정부 쪽에서 마음 먹으면 어쨌든 팰 수는 있어요. 근데 비트코인은 주체가 누군지 몰라요. 팰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좀 독보적인 지위를 앞으로도 좀 갖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도로 이제 이 자산운용이나 이런 쪽에서도 자금이 들어갔는데 요게 그냥 내려가는 걸 가만히 둘까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뭐 추가적으로 좀 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저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혼란이 올 때가 상당히 많은데 네. 비트코인이란 게 내재 가치가 과연 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내재 가치는 없는 게 맞습니다. 그쵸, 예. 아무도 안 쓰면 내재 가치가 뭐냐? 뭐 배당을 줘. 아니면 뭐 이걸로 내가 뭘 할 수 있어. 그런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게 화폐 가치로서 현대 사회에서 어디 나라에서는 누군가가 요긴하게 이거를 쓰고 있다는 그쵸. 저장 수단, 가치 저장 수단과 그리고 뭐 이렇게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이게 쓰인다는 거가 그리고 가격이 오른다는 걸 우리가 또 주식이나 자산을 다루면서 이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고. 빼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 너무 덩치가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이라도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거래대금보다 우리나라에서는 코인 거래대금이 더 많은데 그 부분에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결국에는 한정 유한한 자산 안에서 이런 자금의 유동인데 그쪽으로 많이 쏠리면 어쩔 수 없이 우리 쪽 그 증시하시는 분들 안에서도 약간의 좀 포모가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코인 쪽으로 자금이 쏠리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그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움직이니까 또 국내 증시에서도 네 관심 있게 여전히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어렵네. 뭐 이더리움 ETF 관련된 그런 부분까지는 적어도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게 뭐 사실은 이렇게 좀 제가 정리를 할게요. 비트코인을 저희가 뭐 하라고 부추기는 거는 아니지만 네. 그 비트코인이라는 자산 가치가 또 오르면은 또 풍선 효과처럼 그쵸. 국장에서의 그런 뭐 거래나 아니면 활동량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코인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코인이 오름으로써 또 여기서 또 오르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시 35분이 지나가고 있고요. 다시 시장으로 돌아갑니다. 코스피가 0.36% 상승 2669 계속해서 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코스닥은 0.43% 879포인트. 동료 아저씨한테 여쭤본다면 오늘 역시나 우리 시장 아웃퍼폼입니까? 아웃퍼폼 있잖아. 클리어하게. 클리어하게 아웃퍼폼. 클리어 아웃퍼폼이고요. 0.3%. 장 안 무너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뭐가 때문에 아까 제가 어저께 한미반도체를 얘기 안 하면서 뭐 하냐면 네. 그 다른 리포트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STI 이런 거거든요. 미국도 반도체가 대충 빠졌잖아요. 네. 그런데 오른 반도체가 있어요. 오른 반도체. 오른 반도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텍사스. 애널로그 디바이스. 이런 거면 전투적 레거시 제품이거나 아니면 이게 디지털이 아니고 아날로그 좀 안정적인 자동차 쪽으로 들어가거나 파워 컨섬션 이런 거 다루는 우리 잘 모르는 이런 쪽이 주가가 올랐거든요. 근데 어저께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한미 반도체한테 나쁘지 않은 뉴스가 나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빠지니까 한미가 더 이상 못 가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연속 오른 게 있어요. STI입니다. STI 지금 르하로크님께서 STI 언급 제발 하지 말아주세요. 하지 마라? 안전벨트 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왜냐면은 종목 얘기하면은 또 사람들이 이거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리포트 나온 걸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오케이 리포트를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자 STI 저도 한번 리포트 나온 게 현대차증권하고 KB증권에서 나온 게 있어요. 네. KB증권은 그냥 HBM 그 웨이퍼 두께를 높이는 바람에 수혜가 STI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만 언급을 했고 KB증권은 네네. 현대차증권은 리포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은 STI는 원래 뭐 하는 회사냐면 간단히 말씀드리게 모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저 잘 몰라요. 매출의 80%는 CCSS 이상하죠. Chemical Supply System. 화학약품을 반도체 많이 쓰기 때문에 공급해주는 시스템이에요? 공급해주는 그 중앙장치 유틸리티 이런 거예요. 이게 80%. 이거 별 재미없지. 한양ENG 이런 거 마진도 낮고. 근데 원래 반도체가 투자를 하게 되면 얘네부터 투자를 하거든요. 원래 클린룸 짓고 나서 이런 서플라이 유틸리티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저 그래. 그러니까 밸류가 낮아 이 회사는. 반도체 제조에 들어가는 화학 물질을 공급하는 센트럴 시스템을 그렇지. 시스템을 유틸리티 만드는 유틸리티. 그래 다 들어가죠. 삼성은 하이닉스 다 들어가 하는데 삼성전자 내에서 하이닉스 하는데 새로운 장비가 두 개 있는데 하나는 디스플레이 용기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매출의 10% 정도 된다고 하는 이 리플로우 장비가 핵심이에요. 네. 매출이 한 4,5천억 하거든. 대충 그런데 한 1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범핑 공정용 장비. 이게 리플로우 장비라고 있는데 얘가 하이닉스하고 공동 개발한 것이 투입이 됐고 HBM3에서 작지만 1년에 몇십 대 안 되지만은 그렇게 하고 3E에도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리플로우도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그 다음 장인데 두께 때문에 HBM 이 3 다음에 4, 5 될 때 얘네 그 리플로우 장비가 과연
계속 수요가 있을까라는 걱정이 됐었는데 이번에 JDK에서 이 두께를 높게 해도 된다라고 해서 한미반도 좋다고 했잖아요. 네. 한미반도처럼 주가 때문에 그런 건데 얘네는 그래서 리플로우 장비 납품이 리스크 요인이 여겨졌던 하이브리드 본딩 시기가 늦어지니까 하이브리드가 확 들어오면 얘네들은 애매해지는 거거든. 네. 하이브리드 늦어지니까 얘네 리플로우 장비에 대해서 브라이트 퓨처인데 이게 매출 비중은 10%가 안 되는데 마진이 좋아서 얘제 전체 마진 전체 영업이익의 한 20% 정도는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리포트의 골자예요.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PR이 에너지 수준 한 1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1배, 12배 싼 거죠. 아직은 밸류에이션 와이즈 봤을 때. 그래서 목표 주가가 보통은 근데 커버 안에서 한 5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었는데 이번에 높였더라고 6만 원으로. 그래서 어제 오늘 올라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얘네는 뭐 저기 반도체 막 가고 할 때 별로 못 갔어요? 아니요 리플로 장비에 갔네요.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왔는데 더 못 간 거는 밸류를 많이 안 쳐주는 거지. 이 비중이 아직 1-20%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하이브리드 본드 보면 얘네 거 별거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컨선이 있었는데 그것이 약간 이렇게 늘어지니까 주가가 어제 오늘. 그러니까 제 핵심 뭐냐면 틈새를 타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이런 주식도 사고. 물론 한미는 워낙 무겁고 10조 되는 회사고 이런 좋은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이미 알았다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주가가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이런 주가는 간다. 오케이. 그런 틈새. 마치 SDI 잘 가려고 하기 직전에 CIS라든지 나노신스 이렇게 먼저 가고 SDI는 이제 가는 거잖아요. 네네. 그 마찬가지로 아까 말한 그 한미반도체가 무겁다 보니까 이런 주식으로도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우리 반도체 아저씨가 얘기하니까 뭐 떨어진다 오른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거 아니니까 리포트 보시라고. 분봉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꺼림칙한 거 그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는 정확한 자부심과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포트를 소개해드리고 리포트 하나만 더 소개시켜드릴까? 다른 회사. 정말 짧게만 엔터테인먼트 리포트가 하나증권에서 나왔어. 어떤 종목이죠? 엔터테인먼트 뭉쳐서. 뭉쳐서 근데 제목이 재밌어. 어제 나온데 제목이 뭔지 알아요? 제목 뭐죠? 어지간히 빠졌다. 어지간히 빠졌다. 그렇게 재밌지 재밌지 않아요? 같은데. 어지간히 빠진 게 아니 그러면 하이브하고 JYP가 네. 과거 저점까지 빠졌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과거 저점 빠졌을 때 이슈가 있었는데 그보다 더 빠질 이유가 있는가라고 퀘스천을 달았어요. 하이브 같은 경우는 PER이 22배까지 빠진 적이 최저점이었답니다. 네. BTS가 군대 간다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어저께인가 그저께 날짜로 그거 이하 비슷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네. JYP는 다 아시는데 PER이 16배까지 빠진 적이 있어요. 5년 전에, 5, 6년 전에. 근데 지금 16배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젠 빠진 만큼 빠졌다. 그런 아기를 했던 리포트가 있더라고요. 하이브하고 JYP. 이거는 뭐 사실 대부분 다 얘기죠. 알고 계신 내용이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오케이. 근데 그러니까, 좋은 게 2분기에 실적이 좋대요. 2분기 실적. 하이브하고 JYP가. 사실 뭐 엔터주가 실적이 나쁠 것 같다라 그래서 지금 뭐 떨어진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밸류까지 다시 올라가려면 1분기보다 한 2.5배 높대요. 1분기보다. 1분기보다 2분기. 아니 뭐 실적 좋은 건 다 알고 있죠. 근데 이제 센티적으로 이 전에 그 막 사회 뉴스에서도 나오고 9시 뉴스에서도 나올 만큼 앨범 안 파는 거 말고 콘서트 보라는데 계속 앨범 숫자 보니까 초동 숫자 보니까 짜증나 사람들이 하고 있잖아요. 앨범 숫자를 계속 보는 그 바보 같은 투자가들이 바본지 아니면 그 디레이팅이 그 근거가 있는 것인지 네. 나중에 봐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지 사람들이. 그래. 근데 주가는 많이 빠졌네. 이렇게 보면 반등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반등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네. 제가 요거 원래 오늘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만. 네 아니 제가 엔터를 준비를 해오긴 했거든요. 엔터. 네. 가죠. 아유 뭐 찐반이면 가고 아니면 그냥 가고 아니면 말고.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진짜? 이제 모아 가야 될 시점이 왔다. 저 좀 더 간보다가 얘기하려 했는데 요즘에 리포트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엔터 반격의 소막인가라고 거창한 타이틀을 좀 달아봤고요. 그래서 엔터가 왜 빠졌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음원에 대한 뭐 피크아웃 우려, 그다음 뭐 마약 관련된 이슈,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전방위적으로 일단은 좀 제일 중요한 건 요 밑에 두 줄이죠. 그러니까 수급에서 굉장히
굉장히 소외를 받는 이슈들이 계속 있었다. 그러니까 A2K 우리 한참 얘기할 때 거기서 원래 빵 터졌어야 되는데 안 터지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이 좀 부족한 상황에서 뭐 레드벨벳이나 에스파 되게 유명한 그룹들이잖아요. 여기에서 초동 판매량이 안 좋으니까 거기에서 좀 이벤트가 상당히 좀 많이 죽어주는, 그래서 개인은 계속 이제 사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던지면서 이제 박살이 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빠졌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트와이스, 언제적 트와이스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초동 판매량이 전작 대비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65만 장에서 106만 장으로 늘어났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엔터가 이제 중국 쪽에서 공급 물량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제 이 트와이스 같은 경우도 65만 장 쪽에서 이제 한 28만 장 정도가 차지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이 계속 안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늘어났다라는 거는 중국 외 지역에서 확대가 많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엔터도 화장품처럼 타일 중국화를 통해서 뭔가 이벤트가 터지고 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에서 소매 판매 잘 나오면서 만약에 소비가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엔터나 이런 좀 노는 쪽도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이벤트가 붙어버리면 확 또 엔터가 뭔가 불이 확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이벤트를 보셔야 될 것 같고, 르세람핌이 지금 미국에서 굉장히 활동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원래는 음반이 발매하고 나서 이 이제 음원 다음에 스트리밍까지 같이 나오지가 잘 않는데 최근에 나오고 있는 아티스트들 같은 경우는 이 스트리밍 지표까지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약간 수익화라든지 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버추얼 아이돌은 어제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요게 제가 봤을 땐 좀 앞으로 굉장히 좀 핫해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음지에 있는 그런 좀 그 초야에 있는 그런 이제 운동 고수들이 많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노래 엄청 잘해요. 근데 요거에서 뭔가 캐릭터 만들어서 플레이를 한다면 그 아티스트를 육성하는 그런 비용들이 굉장히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 이런 이미지 깨지고 하는 거 되게 즐거워하잖아요, 팬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쪽도 하나의 좀 큰 축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나중에 저도 캐릭터 하나 만들어서 해볼까. 번호로 하보노로 해가지고 네. 조개 껍질 들고 제가 있는. 또 이제 노래할 때는 목소리가 이 목소리는 아니거든요. 네, 나중에 기회 되면 네, 들려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주로 어떤 노래 하는데? 임재범? 전 락발라드. 락발라드, 야다, 락발라드. 얀 이런 거 합니다. 오케이. 네, 일본은요? 일본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제 일본이 원래 글로벌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아이돌들이 굉장히 좀 많이 흥행이 부진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나 이제 이쪽은 보이그룹이 박살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쪽에서 좀 많이 세진 게 세븐틴, 스트레이키즈 요런 쪽이 완전 일본 막 박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굉장히 좀 이벤트가 되고 있대. 일본 시장을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이런 팬덤 자체가 강해지는 상황에서 이렇게 일본 시장까지 조금 더 이벤트가 터진다면은 좀 커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케이. 뭐 여전히 토픽은 JYP긴 하지만 하이브까지 같이 해서 두 종목은 좀 모아 가셔도 약간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은 2,700으로 그냥 간다니까. 장은 2,700으로 그냥 간다. 돌고 돌고 갈 데가 많아서 알겠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아까 저기 반도체 안 좋아하는데 장 끝나고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했어요. 오라클 그 좋은 뜻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오라클이 무슨 뜻이 있어요. 걔가 작은 주식 아닙니다. 6천원짜리 얘기는 아니고 420조에서 420조. 그럼요. 네. 엄청 큰 주식이죠. 실적 잘 나왔는데 그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나서 걔네가 걔네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멘트를 아주 좋게 한마디 한 게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얘네들이 오라클 시간에서 14% 올랐어요. 네. 2세대 AI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얘네는 솔루션하고 제품 만드는 회사인데 제2세대 AI 인프라스트럭처 수요가 네. 이 영어로 한번 해야 되는데 이 한국 substantially exceeds supply. substantially exceeds supply. exceeds supply. 네. substantially가 아주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을 엄청 많이 초과한다. 그렇지. 2세대 그렇지. AI 인프라가. 네. 그러니까 인프라 쪽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요가 근본적으로 따라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오라클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쪽에 오늘 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네. 아주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비관적으로 너무 보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네. 하지만 그 와중에 아까 엔터도 가고 심지어 네이버에 대한 얘기도 나온 게 있어요. 네이버 리포트도 나온 게 있는데 한번 골고루 보세요. SDI도 그렇고 갈 게 많아요. 그래서 네. 현금 비중을 너무 많이 했다가는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못 따라갈 수도 있다. 30% 이내로
정도만 유지하시면은 네. 아마 웬만큼 플레이하는 사람들은 플레이하기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여러분은 뭐 엔터 관련해서 하보로님이 잘 짚어주셨는데 좋죠. 엔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닥이다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코스 닥이 한번 마지막으로 시황 짚고 네.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 닥이 상승폭 넓혀가고 있습니다. 0.62% 상승. 역시나 어제에 이어서 역시 우리 시장은 미국 시장이랑 다르게 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 어제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이 짚어주셨다시피 일본이 지금 긴축적인 그런 통화정책의 상황을 또 앞두고 있는 만큼 그런 또 우려가 있는 만큼 일본 시장에 쏠리는 기대가 우리한테 좀 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자, 코스닥이 0.65% 상승 881포인트고요. 그리고 코스피가 0.4% 상승 2670포인트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급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파는 움직임이 나와요. 오늘도 지금 거래소에서 1000억 팔고 있고 코스닥에서 180억 팔고 있고 그나마 기관이 거래소에서 650억 플러스 코스닥에서는 역시 기관도 150억 마이너스입니다. 어떻게 외국인이 계속 파는 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아직까지는 아직 괜찮아요? 네, 그렇게까지는 뭐 큰 이탈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네. 이제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수가 같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이 같이 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뭔가 이제 뭐 5천억 이상 좀 약간 좀 유의미한 숫자가 연속적으로 나갈 때만 우리가 조심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나가는 부분들은 뭐 충분히 하루 만에 다 돌아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직까지는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됩니다. 두 분이 그동안 또 우리 채팅창에서 말씀하시는 게 왜 말한 것 중에서 잘 간 것만 계속 언급하고 네. 안 가는 거 왜 언급 안 하냐 이런 채팅도 있잖아요.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4.3% 떨어지고 그래요? 롯데미 3%, 한화 시스템도 2.3%, 한국 항공우주도 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방산이 이렇게 차익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코멘트 하나하나씩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모노님부터. 방산 뭐 단기간에 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서 좀 일부 차익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벤트는 있기는 한데 요게 이제 좀 사실 굵직한 거는 조금씩 지나가긴 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일부 차익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저는 방산은 좀 뭐 이제 21선 이탈하지 않는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 이탈하면은 일단 차익을 하고 다시 조금 뭐 기회를 잡으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요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도 잘 나오고 지금 산업의 방향성도 좋고요. 그다음에 정책적으로도 뒤도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단기 박스권을 좀 만들면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2차 전지나 조금 더 바닥권에서 매력적인 쪽으로 수급이 옮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건 방산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다른 쪽에서도 이슈가 그런 좀 많이 올라간 종목에서 차익이 나와서 좀 신선한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전방위적으로 그런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엔터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절대 옳은 것만 말씀드리지 않는다는 거. 엄청나게 떨어졌으니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큐브 엔터 밀었어요. 큐브 엔터. 여자 아이들 큐브 엔터. 근데 많이 올랐어요 그때. 많이 올랐어요? 그때 많이 올랐으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이거 방산 뭐 코멘트가 있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항상 다른 거 갈 때 덜 매력적인 게 못 가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비중을 그래서 안 아까 얘기하잖아요. 뭐가 주중이냐? 시장이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코덱스, 코스피가 제일 많거나 비중이 들어가고, 네. 반도체가 꺾인 게 아니라니까요. 반도체 비중이 한 20-30% 가져가고, 방산이 좋다고 방산을 엊그저께 얘기했지만은 그 순간에 그 반도체하고 시장은 안 걸까 방산을 30% 실으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 포트에서 믹스 차원에서 25%가 10%가 이렇게 하라는 얘기였고, 그렇죠. 그걸 내러티브가 맞다면은 빠질 때 조금 더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야, 나는 보니까 오늘 들어보니까 SDI하고 2차 전지가 단기적 갈 것 같아, 일주일 상간에도, 그럼 이걸 한 15% 하겠지.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걸 하더라도 오늘 됐고 나서 30%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전체 장애하는 거지, 돌아가면서. 네. 그 빨리빨리 못하면은 적절히 믹스하고, 그쵸? 좀 가니까 이거 못 다 가면은 장이 벌써 2,900 됐겠지. 그러니까 안 가는 걸 그거 했다고 안 갔다고 뭐라면 안 되지. 알겠습니다. 뭐라 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뭐 안 간 거를 안 간 갖고 얘기 안 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얘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없어. 알겠습니다. 네네. 듣고 싶지 않은 얘기 그러니까 하는 이런 사람은 거죠. 없어. 믹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 거고, 거기서 이제 전반적인 큰 그림에서 시장을 간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오늘 제 아빠에 아무도 얘기 안 하네. 가만히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가만히 있잖아요. 제약바이오 그냥 오르는데 평탄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오스코텍. 아니 오스코텍은 특별한 거고 전반적으로 만약에 저는 이제 좀 쉬긴 하죠. 그렇지. 예. 그렇다고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 무너졌다면 또 뭐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사갖고 포트였는데 포트에서 제약바이오를 15% 이상 사는 그 순간에는 자기 리스크가 커지는 거예요. 리스크 커지는 거. 어느 한 종목도 개별적으로 25% 이상 굉장히 리스크하다고 나는 그쵸. 보거든요. 맞습니다. 비중을 실었다는 건 리스크를 그건 감수하겠다는 10% 이내로 거죠. 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방산이 아무 좋아도 말씀입니다. 20% 갑자기 실었다? 그건 바보 같은 짓이지. 맞는 말씀입니다. 5% 했으면 이런 소리 안 하겠지. 그죠? 알겠습니다. 아까 엔터 얘기한 우리 하보노님한테 양말님께서 방산 대 방탄 어떤 게 더 좋은가요? 방탄이 낫지. 방탄이 나요? 방탄이 낫지. 그래요? 방탄 팬이 많아요. 그래요? 그 방탄 그 누구지? 방탄 그 지금 후배가 TXT라고 있다면서요? 아, 예, TXT. 걔네가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인가? 투마로우 바이 투마로우.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 걔네가 들어온다면서. 어딜 들어와요? 이제 방탄 멤버에? 다시 이제 다시 컴백이요. 컴백해갖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뭐 좀 기다리면 나아지겠지. 아. 지금보다 4월 5월달에. 알겠습니다. 밤양갱 아세요? 밤양갱? 몰라. 알겠습니다. 밤양갱까지 몰라. 동묘 아저씨가 부르는 밤양갱 이거 느낌 있는데. 노래야? 약간 민속요 느낌으로 하면 알려줘. 대박 날 것 같아요. 들어볼게요. 밤양갱. 나도 노래 좋아해. 나 노래 좋아한다고. 가르쳐 드리죠. 밤양갱. 아닌 것 같아. 맞는데 진짜 이거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자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다 돼가지고 한 3분 4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두 분이 오늘 이따가 3시 20분에 클로징벨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다시 뵈야 되는데 그때까지 뭐 조심해야 될 거나 혹은 장의 컨셉이나 아니면은 뭐 팁 같은 거나 이런 거를 하나씩 말씀해 주신다면? 근데 뭐 지금 그냥 수급 쏠리는 플레이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안에서의 흐름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만약에 변수가 생긴다면은 프로그램 비차익 순매도가 굉장히 커지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세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런 특정 산업 쪽으로 아마 쏠릴 확률이 높아요. 그런 산업군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HTS마다 프로그램 순매수 상위 뭐 순매도 제일 큰 거 뭐 순매수 제일 큰 거 볼 수 있거든요. 그거에서 수급 이탈이 강하게 나오는 산업군들만 좀 체크하시면서 중간중간에 그 흐름만 좀 맞춰주시면은 무난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뭐 저 PBR 쪽이 또 엄청 올라오네요. 일등이 그러니까요. 지금 KB금융이나 이런 쪽이 올라오고 있기 올라오죠. 때문에 은행 뭐 쪽. 저 PBR 쪽 움직이면 일단 시장은 안 뺀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좀 이런 수급이 돌리던 쪽에서 다시 한번 이런 또 저 PBR 원래 가던 그 사골국 우려 먹던 그쪽으로 다시 가고 사골국.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우리 그 반도체 아저씨한테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정말 짧게만 한 2분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다음 주에 그 엔비디아 GPU 컨퍼런스 네네. 있고 마이크론 실적 있고 FOMC 있나요? 네네. FOMC 있고 다 있죠. 다 있는 상황에서 BOJ 미팅도 있고. 오늘 같이 아까 뭐 테크윙 왜 이렇게 잘 가냐고 뭐 이런 얘기도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이 괜찮은 장에서 미리 조금 팔고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자는 전략도 유효하긴 합니까? 뭐 알아서 하시는데 많이 갖고 있으면 많이 먹었으면 많이 사람마다 먹었고 다르니까. 많이 갖고 있으면 뭐 이빠에서 90%다. 네. 만약에 그러면 좀 줄일 수 있지. 아니 한국안도치 15% 샀었어. 네. 근데 먹었는데 한 20% 먹었는데 네. 조금 좀 빠져서 17% 먹었어. 좀 불안한 것 같아. 네. 그 사람 파는 건 어쩔 수 없겠지. 아. 예를 들어서. 근데 전체적인 장에 대한 인바브는 돼 있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70%는 들어가 있자. 아. 그런 얘기고 장은 이렇게 돌고 1분기 실적이 이상하다는 주식은 나중에 이 4월달도 조정을 받을 거예요. 1분기 실적. 근데 네네. 아직 1분기 실적을 본격적으로 고민할 건 아직은 아니니까 이번 달까지는 그냥 내러티브하고 모멘텀 좀 보시고 확실히 꺾인 게 아니면 그냥 30% 아니 60% 70%는 들어가 있자 이런 얘기고요. 개별 종목 10% 이상은 사지 말자. 이런 개별 얘기고요. 종목은 10% 이상은 사지 말자. 확실히 이제 요거만큼 먹어도 되나? 수익률이 요만큼 나도 되나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네. 다음 주에 그런 이벤트를 앞두고 변수를 생각하고 좀 차익을 하고 할수 가져가고 그리고 좀 지켜보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먹식이 많어. 어저께 리노고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리노 실적 좋아서 네. 30% 마진이 엄청 좋아서. 네. 그러니까 ISC가 들썩거리는 거야. 그 비슷한 부류거든. 네네. ISC가 리포트도 나왔어. 뭐 보수가 올리고 이러는 거 내러티브가 아직은 통해요. 그러다가 실적이 뭐야? 제대로 안 됐네. 1분기는 약간 설레발이었어. 이런 느낌이 하는 주식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이 빨라야 3월 마지막 주고 네. 보통은 삼성전자 실적 나올 때부터 나와요. 그러니까 아직 그 실적에 대해서 너무 컨설팅한 거 아니고요. 은행지 좋은 거는
저번에 어저께 그 저기 ELS 있잖아요. 네. 보상하는 거 그거 나오면서 악재 일단 소진이야. 네. 그래서 은행주 간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구골님께서 장렬이형 덕택에 세경하이텍 두둑히 이익 냈어요. 꼭 말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구골님. 자, 알겠습니다. 아, 외국인이 좀 그 파는 그 강도를 좀 높여가고 1200억 가까이 팔고 있는데 요 하락폭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서 매도세가 좀 강해지는 것 같아서 세하기는 하지만 일단 장 마감까지 좀 지켜보기는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한 것들 또 이따가 3시 20분에 리뷰를 해보면서 거기서 또 AS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나쁘면 다 까먹을 수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밤양갱 노래 연습해서 3시 20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수익 많이 내시고, 뒤에 있는 맛동산 코너 있죠? 디디님? 네, 맛동산 코너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고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